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송재진입니다. 먼저 경희 임용 세미나에서 다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임용 연구에서 신경 영상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펑셔널 뉴로 이미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최근의 트렌드들, 크게 AI와 관련된 것,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로서의 사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피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펑셔널 뉴로 이미징은 해부학적인 변화는 없으나 펑셔널한 변화만 있는 질병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질환, 가령 뉴로디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변화에 앞서서 펑셔널 체인지가 먼저 일어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 organ deficit이 어떤 스페시픽한 시스템에 기인한다라고 밝혀질 수 있다면 targeted therapy가 발전할 수 있다. 혹은 어떤 디지즈의 어떤 치료 효과 같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점점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뉴로이미징 테크닉이 발전이 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EEG와 MEG 그리고 PET fMRI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옵티컬 이미징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을 보면 히모다이내믹 테크닉과 일렉트로매그네틱 테크닉이 있고 히모다이내믹 테크닉은 PET과 fMRI로 대변되며 일렉트로매그네틱 테크닉은 EEG와 MEG로 대변되는데 PET과 MRI는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굉장히 좋지만 템포럴 레졸루션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EEG와 MEG는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1cm 정도까지로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템포럴 레졸루션은 굉장히 좋다라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펫은 뇌 기능 영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주로 이제 워터 펫이 되겠고, 그리고 FDG 펫도 많이 사용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불안정해서 포지트론을 방출하면서 감쇄가 되면 이것이 주변의 일렉트론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두 개의 포톤을 방출하고 이 포톤을 디텍션해서 이것을 바로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fMRI의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고 히모글로빈의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변화되는 자기 공명 신호를 측정하는데 혈색소에 4개의 산소가 결합된 산화혈색소와 그리고 이 O2가 떨어져 나간 deoxygenated hemoglobin 이 둘 사이의 비율을 가지고 blood oxygenation level dependent effect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bold signal이라고 하고 이 bold signal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디텍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변화에 비해서 수초 정도가 경과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템포럴 레졸루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겠습니다. 반면 MEG와 EEG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된 뉴런 세포에서 전기적 신호 혹은 자기적 신호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디텍션 하는 것인데 이 자기 신호는 전기적 신호하고는 달리 두피나 두개골, 뇌 조직을 통과하면서 좀 덜 왜곡이 되기 때문에 MEG는 ERP하고 동일한 수준의 시간 해상도를 가지면서도 이런 상대적으로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상대적 EEG에 비해서 낮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MRI하고 비교하면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MEG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훌륭한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장의 특성상 두뇌 표면에 평행한 전기 흐름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대뇌 피질의 썰커스에서 발생하는 두뇌 활동을 검사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fNERS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fNERS는 브레인 서피스에서 나타나는 블러드 플로우와 메타볼리즘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디퓨즈 옵티컬 이미징 그리고 near infrared spectroscopy 이런 것들이 이제 non-invasive한 이미징 메소드이고 그래서 스칼프에서 이런 light reflectance를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머리를 보시면 스페이셜 레졸루션의 경우에는 MEG와 fMRI가 가장 우수하고 QEEG가 가장 떨어지는 반면에
temporal resolution은 MEG, EEG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fMRI가 가장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radiation exposure가 있기 때문에 PET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측정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 환자나 혹은 일렉트로드가 있는 경우에 PET이나 QEEG, 옵티컬 이미징은 크게 문제가 없고 물론 QEEG 같은 경우에는 신호의 왜곡을 처리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고요. MEG나 fMRI는 반면에 이런 인공호흡 같은 것을 가진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템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PET과 fMRI가 다른 모델리티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가격을 생각한다면 MEG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몇 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 가장 단점이 되겠고 QEG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소모품 비용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펑셔널 뉴로 이미징 트렌드를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AI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파킨슨병, 이명, 페인, 디프레션 이런 것들을 각각 구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각각 85에서 90% 이상 감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디지즈 엔티티가 하나의 디지즈 엔티티를 가지면서도 각각의 디지즈에서 특징적인 그런 인디케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연구를 발표했던 적이 있고 이것을 좀 더 이제 계승 발전시켜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진단에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애큐러시를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중국 그룹에서 특히 최근에 이런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페이퍼에서 보면 약 50명 전후의 이명과 정상인을 가지고서 Structural MRI를 가지고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서 감별을 했는데 약 80%대의 이런 감별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문이 발표가 되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뉴럴 엔지니어링 논문에 금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대규모의 환자에서 T1과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가지고서 멀티모더 멀티태스킹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MMC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감별할 수 있음을 밝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명을 컨펌하고 그 다음에 시베리티를 이제 계속 이제 트래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리스폰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광 교수님 팀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정상인과 이명 환자에서 이런 Auditory Cognitive Task를 시행하면서 EEG를 이제 봤는데 이 EEGNet이라는 Deep Learning 모델을 사용을 해서 AUC 0.886으로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알파 액티비티가 이런 이명 환자를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중국 그룹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32명의 이명 환자에서 resting state의 EEG를 사용해 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과 MLP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CNN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다만 감별률이 너무 심하게 좋아서 N수를 좀 더 늘리고 이런 테스트셋을 이용했을 때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논문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그랜트 서치필드 교수 랩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CNN을 사용해 가지고 이명 환자에서 치료 전후의 EEG를 가지고서 피처 셀렉션을 해서 실제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사운드 세라피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아웃컴을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한 논문이 최근에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들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아직 데이터셋의 N수가 이런 펑셔널 뉴로 이미징 연구의 한계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보다 좀 많은 N수를 가지고서 충분한 이런 모델의 검증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이고요. 결국은 브레인을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각각의 노드들을 있는 그런 이런 커넥션들
결국 거대한 하나의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Complex Adaptive Network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 Complex Adaptive Network이 결국은 어떤 패솔로지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 Complex Adaptive Network을 Neuromodulation 치료할 때 특히 제대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고, 엉뚱한 데를 치료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브레인의 어떤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한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 주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은 볼륨 엔트로피 모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브레인의 각각의 지점들을 노드 혹은 vertex라고 하고, 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선분을 edge라고 하는데, 그래서 EEG 시그널을 가지고서 이런 커넥티비티에 기반해서 결국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의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봐서 인플로우가 많은 지역은 아웃플로우도 많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연결성이 증가한 영역들이 중요성을 띌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는 환자에서 이명이 발생한 그룹과 발생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이런 afferent node capacity, 어떤 노드에서 이제 받는 정보의 양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이런 그래프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CEO 저널의 트리플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트리플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것은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리고 behavior relevance를 인코딩하는 salience 네트워크, 그리고 goal oriented frontal parietal central executive network, 이렇게 세 가지가 결국은 이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멀하게는 외부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자극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어떤 특정한 executive 펑션을 수행할 때 자극이 되는 CEN 사이에 노멀하게는 anti-correlation이 있는데, 이런 anti-correlation이 chronic tinnitus에서는 깨지면서 결국은 functional deficit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명을 하나의 norm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리고 salience 네트워크가 자극이 돼서 이런 이명의 괴로움을 일으키고 behavior relevance를 부여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베이스 어프로치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이명이 발생한 그룹과 그리고 발생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명이 발생한 그룹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트리플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그리고 센트럴 익제큐티브, 그리고 세일리언스 네트워크가 각각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이런 인포메이션의 플로우가 더 증가하는 그런 소견을 보인 반면에, 이명이 발생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이런 temporal auditory processing에 관여하는 부분,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의 인포메이션 인플로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결국은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잘 되는 환자에서는 돌발성 난청이 생겨도 이명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세 가지의 트리플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이 더 증가되는 그런 그룹에서는 돌발성 난청 후에 심한 이명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뮤지컬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환자와 이명, 그리고 난청은 있으나 이 두 가지 증상이 모두 없는 그런 환자들에서 각각의 이런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해보았더니, 뮤지컬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런 트리플 네트워크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양상을 발견을 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외국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 그룹에서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상인과 이명 각 40인에서 resting state fMRI를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을 보았더니, acute hearing loss와 tinnitus가 발생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런 연결성에 유의미한 증가들이 있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 그룹에서는 EEG based connectivity study를 시행을 했고, 여기에서 이명 환자와 정상인에서 EEG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을 보았는데, 이런 PCC를 베이스로 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페리퍼캠퍼스를 베이스로 하는 네트워크 사이의 액티비티가 이런 커넥티비티가 이명 환자 그룹에서 증가함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펑셔널 뉴로이미징의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로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발표했던 논문인데 TRT 전후에 이런 브레인 액티비티의 이런 변화 양상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NRST 스트레스의 이런 변화하고 이런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이런 영역들이라든지 혹은 포스트와 프리를 비교했더니 포스트에서 청각 피질의 이런 감마 프리퀀시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결국 치료 전후에 이런 코르티컬 액티비티의 변화가 객관적인 어떤 치료에 의한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제시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측성 난청 환자에서 인공화호 수술을 시행했을 때 수술 전후의 액티비티의 변화를 비교를 해서 이런 업노멀한 프론털과 그리고 오디터리 코텍스의 액티비티가 수술 후에 인공화호를 통해서 페리페럴 오디터리 인풋을 리스토레이션 해주면 굉장히 감소하는 이런 소견들을 보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논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약간은 알러직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에큐펑처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요. 에큐펑처 전후를 비교를 해서 중국 그룹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미그달라와 오른쪽 inferior temporal gyrus 그리고 아미그달라와 precuneus 사이에 이런 functional connectivity가 에큐펑처를 하고 나서 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치료 전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치료가 실제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운 연구인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그룹하고 제가 같이 공동 연구를 시행했던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결국 resting state fMRI를 찍어가지고 TMS를 좀 더 페이버하는 그룹 그리고 이런 사운드 세라피를 좀 더 페이버하는 그룹을 이런 fMRI 영상을 가지고서 미리 좀 구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프로치를 하였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해 본다면 최근에는 이제 AI를 이용한 연구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연구 그리고 어떤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단 그리고 증상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밸루에이션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웃컴에 대한 프리딕션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고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어떤 치료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제가 2년 전에 거의 동일한 주제로 이 강의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불과 2년 사이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5위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특히 중국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APS-CI에서도 이런 이명과 CI에 관한 세션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더더욱 내후년에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TRI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